네, 포트폴리오 AS 시간입니다. 전문가님께서 방송 중에 추천드린 종목들에 대해서 또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5월 12일에 매수했던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오늘 뉴스가 이 지자체와 미래항공 모빌리티 동맹 확대 소식이 있다, 이런 소식도 있었고요. 이거를 이제 3거래 이제 계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54,200원 수익권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한국항공우주 뭐 기대가 높습니다. 사실은 네, 우리나라 항공우주 산업의 발전, 네. 이게 이렇게 빠르게 올 수 있느냐라고 생각될 정도의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미래 산업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네. 이게 아직은 국영화 기업이라서 크게 주가의 변동폭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 게 사실은 약간 어떻게 보면 주주님들한테는 불만이고, 이게 민영화된다면 아마 노조 측은 굉장한 불만일 거예요. 왜냐하면 뭐 갑자기 공무원에서 사기업 직원으로 변하는 거니까. 그러나 저는 민영화에 대해서 한번 기대를 걸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민영화가 된다면,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한국항공우주는 민영화가 되었을 때 주주분들은 만족할 만한 수익률이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사실 지금 실적으로 봐도 주가가 여기에 머물러 있다는 건 굉장히 웃긴 얘기예요, 사실은. 네. 지금 실적이나 지금 그리고 성장성, 그리고 앞으로의 펼쳐지는 미래 산업의 가장 핵심 부분인 UAM 산업의 핵심도 결국은 이 항공우주가 어떤 핵심 기술들을 다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지금 고등훈련기, 네. 그다음에 이런 고등훈련기의 수출 호조, 이런 것만 봐도 지금 구간은 절대 말이 안 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희한하게도 주가는 아직도 굉장히 스틸 헝그리, 배고픈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직은 국영기업이라는 그런 부분이 결국은 주가의 변동폭에서 큰 폭을 기록하고 있지 않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은 어찌됐든 계속 저평가 구간이다. 네. 저는 결국은 이게 민영화가 된다면 10만 원 훌쩍 뛰어넘는 부분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민영화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얘기 하던데. 네. 글쎄요, 민영화가 꼭 돼야 되는 기업 중에 하나가 아닐까 보여집니다. 이게 정말 우리나라 항공우주산업이 제대로 성장을 기록하고 발전하려면 결국 민영화를 통해서야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 국영기업으로 남아있는 한은 성장의 속도가 더딜 수밖에 없다. 저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한국항공우주 여전히 저평가 구간으로 봐주셨고요. 민영화가 된다면 더 큰 상승세로 10만 원 선까지 주가 2배가량의 상승 전망 드리면서 장기로 보유 관점 제시해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5월 12일에 매수했던 DGP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거래 재개 후 상한가 근접 마감을 했고요. 지난주 추가 뉴스 더 나올 것이다 봐주시면서 보유 전략 드렸습니다. 이 액면 병합 후에 4거래일 초급등세 보이다가 오늘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오버행 대기 물량 우려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DGP 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아직은 지금 구체적인 사실 이게 네. 모멘텀이라고 딱 나오긴 했었어요. SK하고의 어떤 협업, 이런 구체적인 모멘텀 기사로 한번 나오긴 했었는데, 네. 아직 정확하게 공시상으로 뭔가 나온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 주가가 오르다가도 또 시장의 의심을 조금 받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결국은 이제 시장의 의심 때문에 조정이 들어오는 건데, 오늘도 아래 꼬리를 이제 달고 다시 네. 장막판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걸 보면 결국은 기대감과 지금 의심, 요게 공존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사실 아무것도 없던 회사였어요. 뭔가 지금 새로운 걸 만들어가는 중이고, 지금 태양광이나 2차 전지 사업 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거예요. 결국은 재생에너지 사업 쪽, 네. 이쪽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걸 지금 SK하고 결국은 대용량 저장 장치, 네. 이쪽으로 뭔가 지금 탈바꿈을 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뚜렷이 뭔가 가시화가 되어지는 그러니까 뉴스나 혹은 공시가 나와준다면
이건 뭐 급등은 뭐 거의 확실시 되는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직은 보유 관점을 좀 드릴게요. 명확한 건 없습니다만 네. 아직 그게 가시화가 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 시간을 우리는 기다려줘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플랫폼에 타려면 네. 제가 얘기했잖아요. 결국 그 시간을 기다려줘야 된다.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지금 굳이 이 저점 구간에서 우리가 경거망동할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이 매수가 대비해서는 40%가량 수익률 낮지만 SK와의 사업 가시화 뉴스 나온다면 더 급등할 수 있기 때문에 보유 전략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5월 19일에 매수했던 CJ제일제당입니다. 매수 후에 좀 조정세 나오다가 지난 목요일부터 다시 상승 추세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보합으로 거래 끝이 냈고요. 뉴스를 보니까 이마트, 신세계, SSG 마켓이랑 이제 협력으로 해가지고 공동 개발한다 이런 뉴스도 있었던데 CJ제일제당은 또 어떻게 봐주실까요? 예, 뭐 전도 유망한 네. 비비고의 회사. 만두 좋아하시는. 만두 네. 우리 또 네. 앵커님 빵 빵, 좋아하시고, 그쵸. 예, 네. 빵 좋아하시고. 빵 사오신다고 하셨는데. 네. 빵 진짜 한번 사올게요. 아, 알겠습니다. 맛있는 빵으로. 네. 자, 어찌됐든 뭐 네. 먹거리 빼놓을 수 없는 문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CJ제일제당 지금 구간은 뭐 네. 무조건 들고 가야 되는 구간이죠. 지금 사실 대형주들은 담아놓고 네. 길게 좀 긴 포지션을 가지고 마음을 굳건히 좀 하고 쫙 끌고 가야 되는 그 시기예요. 왜냐? 지금 주가가 저점에서 지금 전체적인 시장의 회복을 가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다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올해 썸머랠리는 반드시 있을 것이다. 오. 근데 그게 강하게 있기 위해서는 지금의 건전한 조정이 조금 더 들어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어찌되었든 그게 강한 썸머랠리든 약한 썸머랠리든 썸머랠리는 반드시 온다. 존재한다는 얘기죠. 네. 그 얘기의 끝은 뭐냐 하면 지금은 대형주를 어느 정도는 포지션을 두고 담고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시장에 같은 흐름을 타고 같이 올라가는 것들은 네. 거의 대형주들입니다. 중소형주는 어떤 개별적 이슈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중소형주를 개별주라고 표현을 하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의 포트폴리오에서 꼭 구성하고 가야 될 것은 네. 대형주 포트폴리오는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시장 대비 평균 수익률 이상은 기록하기 위해서는. 네. 그렇죠. 시장 대비 내가 항상 시장 대비 평균 수익률 이상 기록해야 결국 수익 나는 계좌일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그 관점에서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CJ제일제당 나쁠 게 없죠. 지금 현재. 그래서 네. 그 관점에서 보유 관점 계속 이어드리겠습니다. 네, CJ제일제당 대형주 긴 관점으로 보유 구간 의견 동일하게 드렸습니다. 다음 종목은 5월 19일에 매수했던 세토피아, 페라이트 관련 주이고요. 지난주 AS 때 더 좋아질 종목으로 의견 주셨고 이후에 3거래일 상승세 시연했습니다. 이 광산권 획득 이슈도 짚어드렸는데 오늘은 좀 시장 전반 조정으로 약세 마감됐거든요. 네. 세토피아 추가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건전한 조정이죠. 뭐 사실 최근에 이제 굉장히 급등세가 계속 이루어졌었고 그러다 보니 이제 건전한 조정이 당연히 들어와야 되는 그 관점이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오늘 건전한 조정에서의 최근에 이제 올라오는 구간에서의 거래량에 비해 갖고는 이 건전한 조정의 거래량이 현격히 적었다는 것. 네. 그러니까 이 얘기의 끝은 뭐냐? 매도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누가 이 구간에서 매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의 끝은 뭐냐 하면 누군가는 계속해서 이 종목의 장기 성장성을 보고 네. 들고 있다는 얘기겠죠. 네. 그러면 결국 이제 뭐 수급만 이게 풀리기 시작하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굉장히 급등세가 나올 수 있다. 사실 하반기에 가장 기대하는 종목 중에 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세토피아. 예,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잘 봐보세요. 올해 3월까지 정말 대손 처리를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이견은 적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본 잠식도 없었어요. 그 회사가 이제 깨끗해진 거죠, 그러면. 네. 재무상으로 깨끗해진 회사가 뭔가 새로운 모멘텀을 찾았어요. 그게 첫 번째는 히토리에 대한 모멘텀이에요. 네. 근데 그 히토리에 대한 모멘텀이 지금 최근에 굉장히 가시화되고 구체적으로 나오고 그쵸. 있죠. 집중되고. 최근에는 자문위원단까지 구성이 됐어요. 네. 그죠?
어제 뉴스인가에 나왔었죠. 자문위원장 구성에 대한 부분도. 그런가요? 네. 예, 그런 것까지 살펴보신다면 네. 지금 이 진짜 히토리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화되고 그리고 가시화된 플랫폼을 지금 계속해서 뭔가를 만들어가고 있구나. 기대감이 생겼죠. 그다음 두 번째 이제 투자한 회사죠. 한류 콘텐츠의 바로 이 지금 상장, 나스닥 상장 네.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한류홀딩스 나스닥 상장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결국은 이 회사의 지분 이익, 지분 가치의 이익 이걸 노려볼 수 있는 그 구간입니다. 지금 뭐 이번 달에는 반드시 상장될 것 같은 그런 이제 지금 뉘앙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결국은 동사의 모멘텀이 되겠죠. 네. 그 여러 가지를 지금 혼합해서 봤을 때 그리고 뭐 지금 엘프바의 그 판매 호조 네. 이런 여러 가지들을 감안해 본다면 결코 나쁠 게 없다. 뭐 더 좋아졌으면 좋아졌지 네. 나쁠 게 없다는 관점이죠. 그렇다면 이건 뭐 조정 들어오면 기회죠. 그 관점에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세터피아 사업 구체화 가시화되는 부분과 투자회사의 미증시 상장 기대감으로 조정시 매수 전략, 보유자라면 홀딩으로 의견 남겼습니다. 다음 종목은 5월 26일에 매수했던 2차 전지 전액 관련주 엔캠입니다. 실적 좋은 종목으로 지난주에는 보유, 모아가는 전략 주셨거든요. 엔캠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예, 뭐 참 꾸준히 오르는 종목입니다. 그죠? 네. 시총이 굉장히 높으면서도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종목인데 결국은 2차 전지의 소재, 즉 그 중에서도 전해질의 1등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엔캠에 대한 기대감은 순환 매적 차원에서라도 계속 보유 관점 이어가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네. 2차 전지, 제가 얘기 드렸죠. 적어도 자동차가 내가 보이는 관점에서의 자동차가 2대 중에 한 대는 전기차가 돼야 전기차 업황, 즉 이 배터리 업황에 정체기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전까지는 어찌됐든 이 상승 그리고 순환매 그리고 건전한 조정 이거를 계속 반복하면서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회사들 그리고 실적이 어닝 뭐 서프라이즈가 아니에요. 네. 어닝 얼스케이크가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들 그 종목을 보셔야 된다면 이 엔캠이 그 중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종목이죠. 지난 방송 추천주였습니다. 6월 2일에 매수했던 아스타, 사우디 네옴시티 관련주로 이 말디토프 질량 분석기 사업 영위하는 기업 설명드렸고요. 아직은 주가 큰 변동 없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예, 아스타 뭐 기대감 높죠. 사실 저는 네. 이번 달 말을 어떤 분수령으로 좀 잡고 네. 그 기대감으로 여러분들이 모아가시면 좋겠다 이 생각으로 지금 지금도 마찬가지 그 생각은 그래서 좀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조정이 크게 들어와봤자 8,500원 선입니다. 그 8,500원 선까지 딱 모아가신다면 네. 뭐 8,500원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어찌됐든 지금 구간에서의 분할로 모아가는 전략 이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큰 수익을 기록할 수 있는 분명히 토대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점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8,500원 선 분할 매수 유효하다 의견 주셨습니다. 저희 다음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힌트 듣고 정답 아시는 분들 9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